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펼쳐진 책을 폴리곤으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 인테리어 공간도 만들어 보고요. 또 그 전 영상에서는 책상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한번 올려놓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카메라 움직임이나 단축키, QWER이라고 한 단축키들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시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펼쳐진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펼쳐진 책, 기존의 모델링 방법은 기본 도형들, 여기 크리에이트에 보게 되면 폴리곤 프라미티브라고 하는 폴리곤 기본 도형들의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펼쳐진 책 모양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다른 방법의 모델링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살짝 클릭을 해서 이렇게 4개의 쿼터 뷰로 옮겨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뷰나 프론트 뷰, 이 둘 중에 하나의 뷰를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뭘 사용할 거냐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메뉴셋에서 메쉬 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그 언급을 했었는데요. 폴리곤 관련된 메뉴는 메쉬, 에디트 메쉬, 메쉬 툴, 메쉬 디스플레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쉬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크리에이트 폴리곤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이거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어, 클릭을 할 때마다 버텍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버텍스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게 폴리곤의 한 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명령어가 이 create polyg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reate polygon.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고요. 펼쳐진 책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펼쳐진 책의 옆이나 밑에서 본 그런 단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펼쳐진 책의 아랫면에 모습을 그린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책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 뭐 갈매기 같이 생겼지만 갈매기는 아니고요. 책의 형태의 모양을 우선 만들어줬습니다. 다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몇 가지 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기 왼쪽에 아래에 있는 요 툴박스에서 이런 형식으로 크리에이트 폴리곤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면 Y키로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그리고 누르고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잘못 그렸다라고 하면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엔터 키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이제 화면에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방향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면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이 면도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버텍스 이렇게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책의 이제 아래에서 본 단면 형태 이제 조금 덜 갈매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extrude fac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폴리곤 메뉴에 폴리곤 모델링에 보게 되면 폴리 모델링에 여기 extrude face 아니면 edit mesh에 이렇게 extrude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Z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뭐 책 같은 그런 느낌의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폴리곤 도형에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몇 가지를 좀 사용해서 좀 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뭘 할 거냐면 얘가 좌우가 이렇게 조금 다른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되는 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선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언두를 해서 초기 상태로 조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미러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이제 시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쪽을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건데 그 중에 과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과정.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반쪽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엣지나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반쪽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쪽만 남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이제 여기 이거는 지금 페이스가 하나의 페이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페이스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가지고 선택을 페이스로 해서 지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에디트 툴에 메시 툴에 멀티 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X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멀티 컷 툴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자르거나 뭐 여러 가지 버텍스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 화면에 이렇게 뭔가 달라붙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끝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페이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게 돼요. 아까 전처럼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해서 지워서 조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면, 하나의 페이스를 둘로 나눠 가지고 지워주는 방법도 뭐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동일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대칭 시켜주는 방법은 뭐 조금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얘를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D 아니면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에디트의 명령어에 있는 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인데요. 스케일을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Z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랑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로 대칭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스케일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대칭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게 되니까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메쉬, 에디트 메쉬에 컴바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죠. 컴바인 하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두 부분이 떨어졌는데요. 그 두 부분을 이제 붙이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우선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폴리곤이 컴바인 된 상태여야지만 가능해요. 두 개의 뭐 점을 붙인다던가 뭔가 붙인 때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사전 이렇게 컴바인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붙이는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직관적인 툴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4개의 버텍스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링에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게 되면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버텍스로 합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버텍스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개 겹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선택되게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위아래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에디트 메쉬에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머지. 지금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움직여 봤을 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5번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 모드와 쉐이딩 모드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머지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디스턴스 스레스홀드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버텍스들이 하나의 버텍스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버텍스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대칭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는 좌우 대칭도 안 되고 뭐 정확하게 뭐 그런 느낌이 안 났지만 지금은 좌우 대칭이 돼서 조금 더 뭐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복사를 하고 마이너스 스케일 값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컴바인해서 또 붙이고 이런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한 번에 그걸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메쉬에 보게 되면 미러라고 하는 기능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아까 전에 일련의 그 과정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지금은 이런 익스트루드를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반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안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우게 되면 뭐 동일한 거니까 안 지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약간 대칭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요. 그럼 대칭을 하게 미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메쉬에 이 미러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옵션이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옵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러의 옵션. 여기 미러의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은 생소한 그런 옵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컷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면을 자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면과 이 면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만약에 미러를 한다라고 하면 잘라내고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잘라내고 만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라내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라인이 생길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 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잘려 있는 상태니까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그걸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미러 액시스라고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미러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왼쪽 아래 좌표축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Z 방향이 파란색인데요. Z 방향이 이렇게 좌우를 의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X 방향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Z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Z쪽 방향으로 미러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미러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미러를 할 것인가 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되니까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머지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명령어로 사용했던 머지라고 하는 기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또 combine to with original이라고 해서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붙이는 작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보더의 형식, 머지 보더 버텍스라고 해서 버텍스를 머지할 것이냐 아니면 보더 엣지를 머지할 것이냐, 그리고 보더를 머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뭐 이거는 뭐 처음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 스트레스홀드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거리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토매틱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주고요. 커스텀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특정 값을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늘어났던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 미러되는 기준점은 오브젝트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그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디렉션, 플러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 화살표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Z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복사를 하는데 우선 컷 잘라주고요. 그래서 두 개의 면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컴바인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버텍스들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방법이 한 번의 명령으로, 세팅을 물론 해야 되지만 한 번의 명령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선택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디트 아니 메쉬에 미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스케일 마이너스 값을 이용해서 대칭되게 하고 컴바인해서 합치고 그 다음에 머지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 점을 붙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명령어, 미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깎아진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스무스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하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은 각지게 보이게끔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보이게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델링 같은 경우,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수치의 값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메쉬의 스무스, 아니지, 에디트 메쉬의 스무스라는 명령어, 어디 갔니? 스무스, 여기 있었나? 여기 있군요. 메쉬의 스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모양이 스무스를 했을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 면의 구성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서 해결해 주면 돼요. 우선 여기 있는 끝과 끝을 좀 더 각진 형태의 모양으로 살리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는 멀티컷 툴, 아까 전에 간단하게 가운데를 잘라줬던 멀티컷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메쉬 툴에 멀티컷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단에 클릭해주고 여기 끝단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이건 이제 스냅이 걸려서 약간 더 이상 달라붙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끝단에다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이 상태에서 스무스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고 메쉬에 스무스 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둥근 형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도 스무스를 줘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스무스를 주기 위해서는 면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커트를 여기 있는 게 멀티 커트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 제대로 그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면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렇게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과 마우스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끝단에 백스페이스 이렇게 끝단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끝단에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바깥으로 빼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언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조금 바깥으로 빼놓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Y키 이용해서 멀티커트 클릭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서 이 끝과 이 끝을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돌린 다음에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끝단의 부분이 약간 각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간 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버텍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각진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걸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모양의 형태감이 이상한데 이제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페이스가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생긴 이 면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가장 완성형적인 폴리곤 구조고요. 근데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뭐 사람 모델링이나 이럴 때는 사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각형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거를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반쪽을 이렇게 지워내거나 아니면 반쪽만 진행을 하고 그다음 미러라는 걸 이용해서 반대쪽 대칭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멀티 커트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Y키 눌러서 반복. 여기 클릭하고 클릭 Y 반복. 클릭하고 Y 반복. 클릭하고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 부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부분도 클릭하고 클릭하고 Y 클릭하고 클릭하고 아이고 그리고 Y 클릭하고 클릭하고 Y 클릭하고 클릭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형태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스무스 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오브젝트 모드로 돌린 다음에 스무스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모드 스무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삼각 형태 모양이 돼서 막 모이는 느낌이 아니라 면의 흐름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미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형태를 그대로 왼쪽에다가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러 옵션이 오른쪽에 떠 있네요. 여기서는 아까랑은 다르게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쪽 방향은 Z 방향이 맞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방향은 마이너스 Z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러 디렉션을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해야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미러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잘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른쪽과 왼쪽이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무스를 이용해서 형태를 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미러 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감이 기본 도형과 조금 거리가 먼 것들은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 있는 책 형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